17kg를 빼면서 제일 효과를 봤었던 게 운동보다 이거든요. 혈당 제품 살 돈으로 하는데 돈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달콤입니다. 작년 11월에 출산을 하고 지금 5개월 만에 건강하게 17kg를 감량을 했는데요. 제가 또 ESTJ잖아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기별로 운동이랑 식단을 했는지 진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싹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상 들으실 때 참고하시게끔 제 기존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임신 전에는 키 168에 51kg였고요. 임신 준비를 하면서 좀 열심히 먹고 그리고 운동 강도도 낮춰서 진행을 하느라 55kg의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생기지 않았었던지라 좀 조심했었던 기간이 길어져서 몸무게가 좀 오른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요. 그리고 임신 기간에는 운동이랑 식단을 아예 놓진 않았는데 좀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강도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14에서 15kg 정도가 쪘어요. 출산하고 나서 조리원에서는 7kg 빠져서 퇴소를 했고 몸무게가 14에서 15kg가 쪘었는데 그 절반 정도를 조리원에서 빼고 나와서 나머지 7kg랑 플러스 3kg를 추가로 더 뺀 케이스예요.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부터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었던 사람이 아니고 뭐 헬스장도 꾸준히 다녔었고 PT도 간간히 받았었고 팀버핏이나 이렇게 단체적으로 하는 웨이트도 좀 했었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다치겠다, 다치지 않겠다 요 정도까진 괜찮겠다 약간 요런 감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빠르게 운동을 적응을 해나가면서 내 몸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언제까지 PT를 받았고 언제까지 또 개인 운동을 했는지 이런 거 세세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시기별 운동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시기를 5개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조리원, 그리고 조리원 퇴소하고 산욕기 6주까지, 그리고 6주부터 100일까지, 100일부터 생일 바프 찍었었던 160일까지, 그리고 지금 유지어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좀 TMI가 있을 수 있어서 임산부라거나 아니면 출산을 한 친구들은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미리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출산을 했을 때는 말랑이가 3.43kg였어요. 아기 무게, 양수, 태반 이런 게 다 빠져나오면 적어도 5kg 정도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출산하고 다음날 몸무게 쟀을 때 150g 빠진 거예요. 150g. 아기가 3.43kg인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보통 1kg 빠져서 좌절하던데 저는 너무 조금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 알고 보니까 제가 자연분만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제가 진통제 수액을 최대한으로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좀 몸이 많이 부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붓기는 했었거든요. 평생을 붓기가 없이 살았는데 출산 후에는 좀 붓더라고요. 근데 이거 붓기는 진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혈액순환 잘 되면 금방 며칠이면 다 빠지니까 뭐 굳이 붓기차 같은 거 안 챙겨 마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TMI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느꼈었던 점은 뭐냐면은 인스타 보면은 진짜 깡마른데 배만 진짜 멜론만큼 쬐끔 나왔는데 만삭인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된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가 빠져나갔는데 전날 저 배 나온 거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배는 정말 조금만 필요한 거고 다 그냥 제가 먹어서 찐 살인 거죠. 솔직히 진짜 많이 먹고 운동 진짜 적게 하긴 했었거든요. 물론 임신했을 때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맞긴 하지만 원래 관리하던 거에 비해서 훨씬 내려놓고 지냈었던 10개월이었다 보니까 많이 살이 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kg, 15kg 정도가 쪘었는데 150g만 빠진 상태로 그렇게 조리원에 입소를 했고요. 조리원에 가자마자 바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리원에서부터 시작하는 홈트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뭐 산후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올린 유튜브를 좀 보면서 따라 했는데 조리원에서부터 운동하는 거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조리원에서 시작하는 산후 홈트 보시면은 진짜 숨쉬기 운동, 뭐 스트레칭 요거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운동이라고 치지도 않는 정도를 운동이라고 하고 사는데 그게 이미 지금 체력이 완전 바닥인 상태에서 그 정도 스트레칭과 그 정도 흉곽 호흡 하는 것만으로도 땀도 나고 되게 힘들어요.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조리원에서부터는 그렇게 움직임을 늘려주는 것부터 연습을 했었고 뭐 골반이라던가 아니면 요 흉곽이 조금 초반에 잡아주면 좋아서 그런 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저희 몸이 출산 후 6개월까지 릴렉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 조그만 구멍에서 어떻게 해서 이만한 사람이
용암이 머리가 나와요. 그 온몸의 관절이랑 뼈대가 순식간에 다 늘어나는 그런 릴렉싱 호르몬이 엄청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저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흉곽 같은 것도 6개월 안에 조이면 조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릴렉싱 호르몬이 나와 있을 때 흉곽 호흡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은 원래 내 흉곽이 이렇게 두꺼웠어도 지금 뼈랑 모든 몸이 아기가 나오기 위한 몸으로 변하면서 말랑말랑해져 있고 이렇게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느슨할 때 이렇게 잡아줘서 조여주고 이러면은 더 작은 흉곽 그리고 더 바른 자세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 후 6개월까지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산욕기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거든요. 물론 출산 후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몸살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아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온몸의 근육과 영양분이 지금 다 빠져나갔잖아요. 아기한테 다 주느라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양분 섭취라든지 근육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출산하자마자 내 몸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강도로 운동을 빠르게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 영상 통틀어서 모든 거는 필라테스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원장님이랑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 몸에 맞춰서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조리원에서는 진짜 할 말이 정말 많아가지고 말이 좀 많아졌는데 일단 저는 조리원에서부터 홈트를 시작을 했었고 조리원 2주 지나고 퇴소하고 나서 산욕기인 6주까지는 공복 유산소를 꾸준히 해줬습니다. 이 시기 때는 나는 살을 막 빡세게 뺄 거야 라기보다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고 공복 유산소로 제가 사이클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임신 전에는 스테퍼를 꾸준히 탔었거든요. 임신하고 나서는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스테퍼를 타다가 중심을 이렇게 못 잡아서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전바 같은 것도 없잖아요. 사이클이 임산부한테 좋다고 해서 임신 기간에는 사이클을 꾸준히 탔었고 좀 무리를 안 하는 선에서 습관을 좀 들이고 싶어서 기존에도 꾸준히 임산부 때도 했었던 사이클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출산하고 집에 와서부터 2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금야금 늘려가지고 최소 40분 이상 길게는 1시간까지도 탔어요. 퇴소하자마자 자전거 탔다 하면은 무릎 아프지 않았냐라는 질문 진짜 많은데 이게 무릎 수술하신 분들도 재활 운동으로 사이클을 타시거든요. 강도 조절이라든지 속도 조절이 내 마음대로 가능한 데다가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면은 무릎에 들어가는 하중이 분산되면서 무릎 부담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산부분들 중에서도 무릎 관절 되게 약하신 분들은 사이클 타보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설렁설렁 타다 보면은 은근히 이것도 땀도 나고 유튜브 보면서 타면은 금방 타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6주부터 100일까지 이 시기가 아기도 되게 찡찡거리고 잠도 토끼잠 자고 통잠도 안 자고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6주가 또 산욕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산욕기를 아기 낳고 6주 그러니까 42일까지를 산욕기라고 하는데 이 산욕기 끝나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저는 되게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기존에는 공복 유산소로 운동하는 습관만 들였다면 산욕기 지나고 나서는 공복 유산소에 추가로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해줬어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제가 하루에 한 개씩 3가지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요. 일단 몸이 너무 약해져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몸이 크게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후 운동 전문가한테 1:1 PT를 받았고요. 여기 또 서울시에서는 여기 지원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운동비가. 그거를 활용을 했고 홈트 영상 제가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중에 꾸준히 했었던 웨이트 그리고 홈트 영상들 요거를 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임신 전에 꾸준히 다니던 팀버핏을 다시 다녔어요. 그룹 운동하는 건데 웨이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1:1 PT 같은 경우에는 하프 PT를 받았거든요. 30분짜리 PT를 1:1로 받았고 제 몸 컨디션이라던가 제가 기존에 어떻게 운동을 했었고 좀 나는 빡센 운동을 좋아하지만 지금 컨디션 상에서는 무게를 많이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를 상담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운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제가 당산에서 1:1 PT를 다녔는데 선생님도 ESTJ이고 저도 ESTJ이다 보니까 이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온전히 운동을 혼자 할 수 있게끔 기초 체력을 좀 끌어올리고 지금 망가진 그런 몸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내 몸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맨몸 운동이어가지고 이게 그냥 동작만 보면 이게 운동이 될까 싶은데 이미 좀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진짜 운동이 확실히 됐었고 더 많이 물어볼수록 많이 공부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하프로 하면 훨씬 또 가격도 저렴하니까 몇 회만이라도 저는 1:1
1대1로 PT 하면서 궁금한 거 실컷 물어보고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앞서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이 운동비가 좀 지원이 되거든요.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야무지게 PT를 다녔습니다. 마사지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근데 마사지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에 돈을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홈트 영상. 유튜브 홈트 제가 임산부 때도 원래 하던 뭐 소미피 팔운동이라던가 뭐 신진이 팔운동, 빅시스 운동 중에서도 난이도 낮은 힙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출산 후에도 했었는데 임신 전 생각하고서 막 진짜 덩키키 팡팡 하고 막 이러다가 골반이랑 막 이렇게 좀 관절 이런 데가 좀 불편해졌던 적이 있거든요. 무리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홈트가 정말 위험한 게 지금 저희 몸이 출산하자마자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온몸에 관절이 늘어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원래보다 잘 나올 수도 있고 몸을 내가 원래 쓰던 것보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내가 덜 써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몸을 그냥 써버리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무리가 가면은 무릎이나 골반 이런 데 아픈 게 한 2주 정도 영속이 되면은 2주 내내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이거 나 괜히 산후풍 걸렸나 보다. 나 괜히 오버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무서웠는데 결론적으로 막 그렇게 심각하게 막 무리했었던 동작이 아니라면은 한 1, 2주 지나면은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괜찮아져서 딱히 뭔가 안 해도 괜찮았지만 어쨌든 홈트 같은 경우에는 익숙했었던 운동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강도를 좀 낮춰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신 전에 다녔던 팀버핏도 다녔다고 했는데 웨이트 무게를 임신 전에 들던 무게의 절반 정도만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 임신 전에 계속 계셨던 트레이너쌤이 임신 후에 출산하고 왔을 때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치던 무게라든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주셨어요. 단체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잘했었던 것 같고 무게를 평소보다 욕심을 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릎이랑 이런 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출산 전에 들던 무게의 절반 그 이하부터 살금살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옛날에 무게 치면서 느꼈었던 그 근육통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습관을 들이고 조금씩 근력을 붙인다는 생각으로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출산하고 운동하다가 뭐 어디 나가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까지 뭐 10년째 아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동했었던 게 있어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조금 욕심낸 날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도 했었던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아프면은 내가 이 정도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프다고 해서 완전 쉬어버리지 않고 내가 근력을 조금씩 더 약한 강도로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력 운동을 안 해주면은 근육이 더 빠지면서 몸이 더 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육을 조금씩 쌓아 나간다는 느낌을 꼭 가져가시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운동 강도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팀버핏을 다니면서 정말 좋았어요. 임신 기간 중에는 뭐 또 코로나 걸릴까봐 감기 걸릴까봐 뭐 어디 아플까봐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이렇게 단체 활동도 최대한 안 나가고 이랬거든요. 내가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약도 못 먹지 혹시 또 뭐 태아한테 잘못된 수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 활동들 같은 걸 못 하다가 출산하고 나서 뭐 음악 신나고 이런 데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되게 잘 풀었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운동 무리하지 않게 다니는 거는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00일부터 바프 160일까지 일단 바프가 뭔 말이냐 하실 텐데 제가 11월에 출산을 했고 5월에 생일이었는데 5월 생일날 생일 바프를 예약을 했어요. 출산하고 나서 나한테 주는 선물이자 약간 목표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이 바프를 생일 바프를 예약을 했었고 100일 지난 시점부터는 진짜 좀 열심히 했어요. 운동 식단도 산육기 지나고서부터는 공복 운동에다가 근육 운동을 추가로 진행을 했었고 먹는 거는 그렇게 제한을 크게 두진 않았었는데 이 100일 지나고부터는 먹는 것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운동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했었거든요. 아침에 헬스장 가고 저녁에는 스태퍼나 사이클로 유산소를 탔습니다. 이게 저녁 먹은 것도 칼로리 털어줘야 좀 빠르게 감량이 되거든요. 저녁 운동도 저는 좀 꾸준히 해줬어요. 바프 진행하는 날까지 총 17kg 뺀 상태로 바프를 촬영을 했고 지금은 바프 찍고 1, 2kg 정도 지금 좀 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복 유산소는 매일 아침 해주고 있고 추가로 웨이트 헬스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홈트하는 거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운동 시간 관련해서도 이 산후 다이어트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운동 시간 어떻게 내는지 말씀드리는데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리원에 있으니까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봐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또 제가 모유 수유를 안 했거든요. 출산을 하자마자 바로 단유를 했어요. 이게 뭐 자랑은 아닌데 출산하자마자 조리원에서부터 일을 바로 시작을 했어야 됐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아기를 좀 메인으로 보고 제가 일을 하면서 공동 육아를 같이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유를 좀 빠르게 한 케이스예요. 조리원에서도 집에서도 그나마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시간적 여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이어트 면에서만 보자면은 모유 수유가 모유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수유를 하는 거 자체가 칼로리 소비가 진짜 크잖아요. 모유 수유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살이 쭉쭉 빠져서 임신 전 무게보다 더 내려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면에선 다이어트에 있어서 잘 먹어도 살이 잘 빠지는 모유 수유가 더 좋기는 한데 저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운동과 식단을 저의 컨디션에 맞춰서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운동 시간으로 돌아가서 조리원 퇴소 이후에는 바로는 이모님이 계시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3주 동안 이모님을 예약을 했었고 이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운동 시간 확보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이모님 가시고 나서는 신생아 때는 또 아기가 하루에 절반은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간 확보가 신생아 때는 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산부 때부터 남편한테 나 출산하고 내 몸 돌려놓을 내 운동 시간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해달라고 진짜 귀에 박히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운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정말 여러 번 말했었고 남편이 그걸 되게 잘 지켜줬어요. 육아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조리원 퇴소 후부터 산육기 육수까지 이 다이어트 팁 중에 하나가 아기 재울 때 흉곽호흡 진짜 많이 해줬어요. 6개월까지는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흉곽호흡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기 재우면서 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흉곽을 계속 조여주면서 아기를 재웠어요. 자궁 속에서 나는 소리가 이 쉬 소리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 재울 때 이 소리를 내면서 흉곽을 좀 조여주면서 1타 2피로 이렇게 운동 시간을 좀 채워줬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출산하고 나면은 피곤하고 새벽 수유가 많다 보니까 아기가 2시간 한 번씩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수유가 많기도 하고 조리원에서부터 계속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잠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진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진짜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기 싫은데 진짜 빨리 살을 안 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살이 남들보다 너무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복 유산소 단톡방을 인스타로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운동할 분들을 구해서 단톡방에서 서로 운동하고 사진 찍어서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 나갔고 출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복 운동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운동을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정말 효과를 봤었던 출산 초기의 꿀팁 중 하나였어요. 6주부터 100일 사이 요 아기 2, 3개월째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기가 말랑이가 250일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200일 넘어가면은 운동 시간 충분히 확보되고 통잠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시기에 너무 운동 시간 내기가 힘들고 컨디션도 안 되고 막 힘들다 이러시면은 다음번에서 알려드리는 거대로 식단만 조금 잘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은 조금 지나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템새 운동만 조금 하고 스트레칭 정도만 하면서 100일 지나고 아기가 통잠 자기 시작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100일부터 160일까지는 좀 집에서도 운동이 좀 수월한데 베이비붐 바운스 있거든요. 거기 앉혀놓으면은 한 2-30분 동안 모빌 혼자 본단 말이에요. 타이니 모빌. 그거 보게 하면서 옆에서 저 사이클 아침을 타고 저녁에는 오빠가 아기 보는 동안 운동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모빌을 좀 질려한다. 이때 아기 체육관 하면은 또 발차기 하면서 또 신나게 놉니다. 그래서 아기 체육관 이것도 필수템. 요 2-3개월 때는 뒤집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놓으면은 얌전하게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지금은 말랑이가 뒤집고 기고 이제 막 뭐 짚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울고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요 2-3개월 때는 정말 안전하게 바운서에다가 벨트 채워놓으면 거기 밖으로 이탈할 애기가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게 해놓고 옆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요 바프치는 4개월 때까지는 아기가 좀 자주 깨고 토끼잠 자고 낮잠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육아템 템빨로 좀 잘 버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타이니 모빌, 아기 체육관 그리고 아마존 수서
이것도 당근템 진짜 유명한데 이 아마존 소스도 한번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혼자 이것저것 만지고 잘 놀거든요. 안전하게 넣어놓기 너무 좋아서 그것도 추천드리고 병풍, 아기 병풍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 의자에다 아기 앉혀놓고서 병풍 이렇게 둘러주면은 여기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기가 이것저것 보면서 재밌게도 있거든요. 아기 병풍도 괜찮았어요. 4개월까지는 이런 육아템들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운동 시간이 아기가 200일이 넘으면은 저녁 8, 9시쯤에 자가지고 아침 6, 7시쯤 일어나거든요. 지금 말랑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완전 밤에 풀통잠을 자서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요 전에는 아기가 스스로 잠잘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요 한 100일 넘어가지고 200일 좀 지나가면은 스스로 잘 수 있는 그런 잠자는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 시기 때는 아기들이 통잠을 잘 자기 때문에 아기가 자면은 진짜 육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운동을 집중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200일 정도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스타로 단톡방 모집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2, 3개월 차 아기들 맘들도 모유수유랑 독박육아 그리고 주말부부 맘인데도 아기랑 같이 홈트도 하시고 운동도 계속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또 틈을 내서 운동하시면은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몸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근력을 붙여주고 운동을 해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시기별 식단 방법입니다. 저는 17kg를 빼면서 제일 효과를 봤었던 게 운동보다 양 조절이거든요. 어떻게 시기별로 양 조절을 했고 식단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시기별로 나눠서 조리원, 그리고 100일 전까지, 100일 이후 바프까지, 유지어터인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6끼가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이렇게 6끼가 나와요. 이게 내가 다 조리원비 돈 낸 거잖아요. 안 먹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처음에는 이걸 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먹으니까 가뜩이나 남들보다 몸무게가 더디게 빠지는데 더 더디게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딱 절반만 먹었고 간식 같은 거는 맛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남편을 줘버렸어요. 돈 낸 게 아깝지만 내가 다 먹어버리면 그것도 빼는데 또 오래 걸리잖아요. 엄청 맛있는 거는 먹긴 했었는데 웬만하면은 탄수화물은 절반만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단백질은 최대한 다 먹었습니다. 근데 조리원 밥이 그렇게 항상 단백질이 막 충분하게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성분 좋은 제가 임산부 때부터 마셨던 단백질 쉐이크를 저는 출산하고 나서도 꾸준히 마셨거든요. 그리고 조리원 퇴소하고 100일 전까지는 집에 와서부터 바로 저는 간헐적 단식 바로 시작을 했고요.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었고 100일 전까지는 식단을 하진 않았고 그냥 딱 1인분 먹었습니다. 과식을 하진 않는 거에 좀 초점을 뒀어요. 저희가 뭔가 좀 너무 피곤하거나 가끔씩 맛있는 게 있으면 이성을 잃고 막 배가 터질 때까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저희가 식단을 하기 싫었고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으면서 과식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간헐적 단식하면서 과식만 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2끼 정도의 단백질 쉐이크 이렇게 정도 간단하게 먹어줬거든요. 이 100일 전까지는 라면이나 치킨, 피자 이런 것도 다 먹었는데 진짜 딱 1인분만 먹었어요. 짜파게티 먹으면 짜파게티 1개 식사로 이렇게 먹으면 과식은 아니죠. 1인분이니까. 간식도 먹기는 먹었지만은 양 조절을 해서 먹은 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단까지 진행을 한 게 100일 이후부터 160일 바디 프로필 촬영 직전까지 좀 식단을 빡세게 했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죠. 그래서 아침은 안 먹는 상태에서 첫 끼는 무조건 클린이팅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샐러드를 먹는다거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거나 저희가 자고 일어나서 먹는 첫 끼는 몸에서 흡수가 정말 잘 되잖아요. 그래서 더 건강한 걸 먹으려고 했었고 첫 끼만큼은 클린이팅을 하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을 정말 잘 해서 먹었어요. 저녁도 웬만하면 식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100일부터 160일까지가 외주 일을 되게 좀 많이 잡았어가지고 새벽까지 일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도 야식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물만으로 버텼거든요. 진짜 식사 외에 간식을 완전 싹 다 끊었어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날 운동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것보다 야식 한 번 안 먹는 게 더 효과가 좋거든요. 저희가 500칼로리 빼는 운동은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빡센 운동 1시간 내내 해도 500칼로리 빠질까 말까거든요. 근데 500칼로리 먹는 거 솔직히 저는 5분이면 가능하거든요. 운동을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때는 야식 안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편이 있다 보니까 내가 혼자 식단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서 치킨, 피자,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은 나는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럴 때는 양 조절을 해서 먹었어요. 대신 끼니로 꼭 먹었고요. 간식으로 먹지 않고 끼니로 먹되 양 조절을 해서 먹었고, 제가 살 빼면서 저한테 허용한 간식이 딱 4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음양탕이에요. 음양탕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동의보감에 나온 건데 그냥 따뜻한 물이거든요. 이렇게 컵이 있으면은 따뜻한 물을 먼저 절반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는 찬물을 받아요. 찬물은 내려가고 뜨거운 물은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음양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따뜻한 물이 몸에 좋으니까 산모들한테 또 좋잖아요. 또 제가 11월 출산이었다 보니까 겨울이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되게 많이 마셨어요. 배가 좀 고프다 싶으면은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따뜻한 물 많이 마셨고요. 두 번째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어요. 요거는 보통 제가 첫 끼로 많이 먹기는 했는데 진짜 배고플 때는 단백질 쉐이크 절반만 먹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단백질 쉐이크는 저희가 식사를 잘 챙겨 먹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몇 끼니에서 단백질을 하루에 60g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60g씩 단백질을 먹으려면은 20g씩 3끼를 먹어야 되고, 이거를 매번 챙길 수가 없고 매번 같은 것만 먹기 귀찮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를 최대한 챙기되 하루에 한 번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고, 진짜 배고플 때는 그런 단백질 쉐이크로 좀 건강하게 영양을 채워주는 식으로 간식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틴 과자입니다. 제가 또 단백질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가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 바삭바삭한 식감을 또 찾게 되잖아요. 근데 베노프에서 나온 핑크팝이라는 과자가 이게 진짜 바삭바삭해가지고, 그리고 또 세일하면은 한 봉지에 한 1,000원 정도? 1,000원 초반대 정도라서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강추하는 다이어트 간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곤약 젤리예요. 제가 잠잘 때 배가 고프면 진짜 잠을 못 자는 타입인데, 이게 물을 먹으면 어느 정도 의지가 강할 때는 여기 잡히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배고파 미쳐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럴 때는 곤약 젤리를 가끔씩 먹었어요. 하면서 웬만하면은 거의 간식은 먹지 않았지만 이 정도 건강한 간식들은 좀 꾸준히 먹었고 양 조절해서 먹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어트를 하고 있는 지금은 하루 한 끼는 클린식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첫 끼 먹기 전까지 공복에 물 1리터 마시는 거는 최대한 꾸준히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사를 양 조절하면서 좀 먹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양 조절이에요. 마른 사람들 보잖아요. 마른 연예인들 보면은 조금 먹는다기보다는 요 양 조절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게 천천히 먹고 조금씩 되게 많이 씹어서 먹거든요. 운동 빡세게 해서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살 빼는 거 어렵잖아요. 물론 근력을 좀 키워주고 몸에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일단 살 빼는 거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진짜 적게 먹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지어트를 하고 있는 지금은 하루 한 끼 클린식 먹고 나머지는 양 조절하면서 조금 자유롭게 먹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혈당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혈당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혈당 제품 살 돈으로 운동하는데 돈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요즘 혈당 제품들 진짜 많잖아요. 뭐 부착하는 기기도 있고, 뭐 마시는 에사비라든지 에사비 구미, 그리고 혈당을 낮추게 하는 식사 순서, 뭐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고, 혈당으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후기들도 진짜 많아요. 저는 보조제나 효소랑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미 에사비를 진짜 효과를 보고 계시다거나 이미 잔뜩 사놓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는 있는데, 그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가장 밑에 기둥, 양 조절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거를 먹더라도 양을 많이 먹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보조제 같은 경우에도 운동식단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고, 일단 넓게 봐야 돼요.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보조식품들이 조금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으면
먹으면서 그런 에사비 먹고 보조제 먹는다고 효과가 좋을까요? 효소 먹는다고? 그리고 그 효소의 대부분의 성분이 아밀라아제잖아요. 우리 먹을 때도 침에서 그런 아밀라아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효소를 먹어서 내 소화 기능이 충분히 작동이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효소도 저는 절대 먹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에사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너무 신기하고 막 재작년에 엄청 유행했을 때 에사비를 뭐 데니그리스든 뭐 코스트코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브랜드별로 사가지고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말고도 더 맛있게 나온 에사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에사비를 밥 먹기 전에 먹고 뭐 밥 먹고 나서 먹고 되게 뭐 하루에 몇 포씩 먹고 그래서 나는 날씬하고 요렇게다 보다는 다들 적당하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먹는데 그런 것까지 챙겨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혈당 관련된 요즘 이슈들이 떡상도 잘하고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첫 번째는 양 조절이다. 그리고 영양이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식사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제품들을 섭취를 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혈당 관련된 제품 살 돈으로 차라리 운동을 배우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진짜 에사비라든지 뭐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 효소 광고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광고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런 거에 평생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저희가 평생 건강한 습관만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평생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저는 그런 요즘 혈당 그런 이슈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은 의견을 드려봅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영상 기획 짰다고 보여주니까 혈당 얘기는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건강하게 진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제 목표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거를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급하게 이렇게 좀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5개월 동안 17kg를 뺄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만든 거, 건강하게 적당한 양으로 먹은 거, 요거 두 개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진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핵심이고,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조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산후 다이어트에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차적인 목표는 이뤘는데 2차적인 목표로는 조금 더 체지방을 걷어내고 그리고 근육을 붙이는 게 목표거든요. 저도 여기 출산을 하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팔다리는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 주변 그리고 여기 막 옆구리나 뒷구리에 생긴 러브핸들 부분은 생각보다 살이 좀 빠르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서 운동과 식단을 계속 건강하게 해나갈 예정이에요. 영상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더 말하고 싶었던 걸 말을 못했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되게 잘 챙겨 먹은 쉐이크라든지 단백질, 과자 브랜드들, 그리고 식단이랑 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메뉴들,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그리고 운동 진짜 효과 좋았었던 운동들까지, 이런 거는 제가 롱폼으로도 뺄지 아니면 쇼츠로 좀 빼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산후 다이어트 관련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게끔 좋은 정보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